추석 연휴가 이번 주까지 진행이 지속되는데요. 뭐 많은 분들께서 뭐 연월차를 쓰시면서 이번 주 내내 죄송합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연휴로 쉬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가을장 대비해서 임장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군데군데 지금 이 황금 연휴 이 시점을 틈타 가지고 또 이 버스 타고 오시거나 자가용 타고 오셔가지고 335 또는 뭐 한 명 본인 혼자 또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방을 싹 다 또 순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새 부동산 가격이 워낙 치솟다 보니까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스터디 차원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브리핑 듣고 이렇게 가시는데 여기서 이 중개사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이 들어가요. 예. 이 중개사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게 거래가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그러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도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중개 수수료를 조금 낮추더라 하더라도 뭐 집을 보여주거나 뭐 그런 수수료 정도는 나중에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게 바로 앞으로 대한민국 중개시장에서 변화를 해야 할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뭐 소정에 뭐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간에 이렇게 내고 또 집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또 인센티브 가야죠. 예. 그분들도 뭐 아무 뭐 그거 없이 그냥 희생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세 세입자랑 마찬가지고요. 예. 집을 보여주면은 뭐 중개사가 받은 그 만 원에서 6대 4로 뭐 가져가든가 7대 3으로 가져가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바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중개 시장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겠나, 대책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인데요. 자, 결국 나라든 탈원전 청구서 내년부터 전기료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해요. 안 오르는 게 없네. 내달부터 전기료 인상. 한전자회사 올 4조 적자. 한전자회사 4조 적자가 제 탓인가요? 여러분들 탓인가요? 국민들 탓입니까? 탈원전 고수 땐 요금 추가 인상 불가피. 연료비 급등 8년 만에 올려 4인 가구 월 1,050원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요. 네. 이게 올 4분기부터요. 가정용과 산업용 모든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하고요. 뭐 지네들 멋대로 작살 내놨잖아요. 한전이든 한수원이든 간에 다 작살 내놓고 지금 이딴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1분기에는 지난해 국제유가, 석탄가, 액화 천연가스 가격 등 연료비 하락 영향으로 전기료가 전년보다 킬로와트당 3.0원 인하되었는데 2분기와 3분기에 연료비가 뛰었지만 정부가 물가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전기료를 동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한전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전이 올 2분기에 7,600억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하고요. 이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LNG 발전 의존 높아졌는데 천연가스 1년 새 70% 올랐다고 해요. 석탄 가격도 3배 이상 상승했다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원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은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경남 지방 같은 경우는 울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동해안에 좀 많이 있죠.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위험하죠. 한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로 가기 때문에 원전이 정말 무섭긴 무서워요. 무서운데 중요한 건 현재 지금 우리가 과연 탈원전할 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태양광 발전, 그게 탈원전의 그 대체 방안이 될까요? 태양광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가요? 불가능하겠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간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탈원전 하려고 할까요? 혹시 무슨 음모가 있지 않을까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누군가가 크게 이득을 보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문을 품어보는 게, 그런 의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자체가 바로 국민의 이런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자꾸 가만히 있는 그 원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게 과연 정답인가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가 여러분들 가정용의 태양광 그런 판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요, 저도 3년 전에
그 태양광 파넬 신청해가지고요. 60만원인데 그중에 제가 부담을 16만원 정도 했어요. 네, 했는데 매월 전기료 5,000원 정도 세이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세이브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전기세가 전기요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태양광 발전이 가정용 태양광 발전이 세이브 되는지 전혀 제가 이득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전혀 이득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태양광 보조금 타먹고 도망가는 회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들만 살짝 이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미국 빨라진 긴축 시계 시장선 연내 한국 금리 확신. 네, 금리 인상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한국 금리 인상 0.25% 올랐는데 또 올리겠다는 것이 올 한해 뭔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국내 영향 분석에서 단기 충격은 크지 않을 것 이렇게 하셨고 금융시장 변동성 원화 약세 부동산 경기 하락 목소리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연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시사하고 내년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되면서 미국 긴축 시기에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합니까 도대체? 언제 합니까?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금융부담 상승에 따른 부동산 충격 등 연쇄의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보다 금융이 취약한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뭐 이게 뭐 어쩌라고 저 대출 없는데요? 저 대출 없어요. 뭐 어쩌라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전 대출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1주택으로 간다고요. 1주택으로 간 다음에 역사상 또 최고의 기회를 또 잡을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대출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대출 그거 뭐 금리 인상 하세요. 저는 금리 인상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뭐 위축이 온다 라고 하면요 저 뭐 집 그냥 그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제 집에 살면 그만이에요. 뭐 공시가 올려가지고 보유세 올린다고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면 뭐 정 안 되면요 전월세를 돌리지 뭐요. 전월세 돌릴게요. 전월세 돌려가지고 월세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그 부담된 그 재산세나 그 종부세 있죠 그것만큼 제가 월세를 받아가지고 내드릴게요 그냥.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점이 없고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딱히 제게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 투자자인 제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뭐 대출이자 높아졌다 해가지고 당장 집 팔 거예요? 안 파실 거죠? 못 팝니다. 그리고 아까워서. 이게 부동산은요 어쨌든 간에 2년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일반가세를 받든 비과세를 받든 뭐든 간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요 수익도 크게 창출할 수 있으니까는 이게 부동산 시장은요 한번 내가 매수를 하면요 매도하는 매도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죠. 2년 뒤 뭐 법인 투자면요 당연히 단타 치고 나오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최소 2년은 보유해야 되고 최대 4년을 보유해야지 전세세입자 내보내고요 내보내고 새로 실거주하려는 사람들에게 팔면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김진님 반갑습니다. 네. 자, 김인아님 반갑고요. 김정수님 반갑습니다. 방구아빠님 반갑습니다. 자, 용환님 반갑습니다. 자, 영웅시대님 반갑습니다. 여비파파님 반갑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 헝다그룹의 지침 디폴트 피할 것 지원 정황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지금 헝다그룹이 지금 난리였죠. 근데 뭐 오늘 코스피 하락이 뭐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봐서 뭐 헝다 사태가 또 중국 정부의 입김에 또는 그 보이는 손에 의해서 조금 잠재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지금 헝다 때문에 수많은 이민들이 또 피해를 입었고 헝다에 또 투자를 했던 글로벌 자금들이 또 혹시나 경색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작살난 이 중국에 대한 시선들이 있죠. 중국의 그 세계적 위상 그게 다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박살나지 않았어요. 그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 헝다 사태 잘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니까는 뭐 배째라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좀 도덕적인 관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제가 중국을 뭐 잘 모르겠어요. 예, 이분들 하는 게 잘 모르겠고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가 예, 과거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처럼 뭐 속국도 아니고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중국인들은 뭐 우리나라가 소국이고 자기네는 대국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6.25 때 자기네들이 뭐 거의 뭐 다 대한민국 땅덩어리 다 먹을 뻔했는데 미군의 개입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은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예, 우수합니다. 저는 중국인들보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그러한 개개인만의 그 능력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중국 인구 16억이에요. 16억, 17억인데요. 우리나라 축구 이깁니까? 축구 이겨요? 못 이기죠. 못 이깁니다. 뭐 진적은 있습니다. 예, 진적은 있는데 대패한 적도 있죠. 3대1인가? 제 기억 3대1을 대패한 적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뭐 공안증 뭐 극복했다 이런 기사도 보긴 했는데 그거야 뭐 한 번 이긴 거고요. 예, 쭉 이게 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은요, 이 적은 인구지만요, 이게 외세 침략에 대해서 상당히 내성이 국민적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침략을 받았지만 결국은 단일민족으로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동남아 가족, 뭐 다문화 가족이 많아가지고 단일민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미국 보세요. 인종이 얼마나 다양한가. 예? 그 중국 보세요. 56개인가요? 50몇 개 소수민족과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은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겠습니까? 자, 영국이나 유럽만 가더라도 예.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이 또 찾아보기가 또 어렵기도 해요. 예. 정말 다문화 가족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국가적으로 폐쇄적인 민족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 다문화 가족이 많아져야 한다는 게 또 정답은 또 아니잖아요. 예, 정답은 또 아니죠. 그동안에 헝다그룹이 다행히 뭐 디폴트 피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금 웃고 있습니다. 예.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이득을 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달러 사라고요. 달러는요. 이렇게 약간의 금융위기가 오면은 올라간다고요. 올라간다는 거. 자, 부동산은요. 금융위기에 크게 뭐 그래서 예. 부동산을요 매일매일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좀 덜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러면요. 달러를요. 예, 달러 살 때 자주 모아 가세요. 예, 매월 뭐 적립식으로 한번 모아 가시던가 뭐 나는 뭐 1150원 이하면 무조건 매수한다 해가지고 베팅을 하시던가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자산의 뭐 좀 해지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을 조금 해보는 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